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시각화로 전략을 실현하는 스마트 워크플로우 위드 먼데이닷컴 웨비나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픈소스 컨설팅 마케팅팀 정혜인이라고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오픈소스 컨설팅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픈소스 컨설팅은 오픈소스 기반의 클라우드 솔루션 개발과 협업 문화 구축을 선도해온 전무 기업으로 단연간 축적된 컨설팅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구축, 데브옵스, 애자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대의 전문 애자일 코치진을 보유한 스케일드 애자일 실버 트랜스포메이션 파트너로서 저희 오픈소스 컨설팅은 기업의 민첩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애자일 컨설팅 코칭,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픈소스 컨설팅이 최근 먼데이닷컴의 실버 파트너사로 파트너십을 맺게 되었습니다. 먼데이닷컴은 최근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리포트에서 워크 매니지먼트 솔루션 부문 리더로 선정되었으며 글로벌 기업들이 조직의 목표와 실행을 정렬하는 데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먼데이닷컴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저희가 그간 다양한 고객 사례들을 통해 쌓아온 애잘 전문성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먼데이닷컴 플랫폼 단순 도입이 아니라 조직의 전략 실행 및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컨설팅까지 제공하는 최고의 파트너로서 여러분에게 더욱 향상된 협업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웨비나를 이제 소개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조직의 목표와 실행이 따로 노는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으시다거나 또 프로젝트가 산으로 가는 것 같고 팀원 간 업무 조율이 쉽지 않다거나 또는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 때문에 목표 달성이 지연된다는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웨비나는 이런 고민을 해결하고 전략과 실행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웨비나는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세션에서는 먼데이닷컴 한국 총괄이신 케빈 박님께서 OKR 관리 및 조직 전략 실행에 대한 글로벌 트렌드를 분석하고 실제 기업들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저희 오픈소스 컨설팅의 엔지니어 심경남님과 홍수정님께서 먼데이닷컴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와 협업 최적화 방법을 실시간 시연과 함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대시보드를 활용한 목표 실행 및 진행 상황 추적 방법,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여 협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 또 지라, 슬랙 등 다양한 협업 툴과의 통합을 통한 최적의 업무 환경 조성 등을 실질적으로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웨비나를 통해서 얻고자 하시는 인사이트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세요. 세션 후에 저희가 Q&A 세션이 마련되어 있으니 이때 언제든지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가능한 내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세션을 맡아주실 먼데이닷컴 한국 총괄 케빈 박님을 모시고 글로벌 기업들의 조직 전략 및 OKR 관리 트렌드에 대해서 들어볼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제 화면 전환을 할 때 조금 딜레이가 있을 수 있어서 화면 조정에 대해서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케빈 박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데이닷컴 케빈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벌써 조인을 해주셨는데, 먼데이닷컴에 관심을 많이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번 세션에서 저는 조직의 전략을 어떻게 하면 실행으로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데이닷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먼데이닷컴은 프로젝트 관리 및 리포팅 부문을 비롯해 여러 매직 쿼드런트,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부문에서 리더로 선정된 업무 관리, 프로젝트 관리, CRM 영역의 글로벌 리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외에 Collaborative Work Management, Marketing Work Management 등 여러 개의 카테고리에서도 리더로 선정되어 국제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수천 개의 고객사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일하는 환경과 방식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주요 트렌드를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디지털 기술과 자동화의 발전이 프로젝트 관리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이제 프로젝트 관리자는 단순히 업무를 배분하고 진행 상황을 체크하는 역할을 넘어서 데이터 기반의 인사이트를 활용해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리더들 또한 업무를 단순히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목표와 연결된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애자일 방법론의 확산도 중요한 변화 중 하나인데요. 기존에는 IT 개발팀에서 주로 사용되었지만 이제는 마케팅, 운영, 법무 등 다양한 부서에서도 애자일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프로젝트가 애자일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여전히 전통적인 워터폴 방식이 적용되는 프로젝트도 있고, 애자일과 워터폴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즉, 기업들이 유연성과 구조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와 함께 원격 또 하이브리드 근무 환경이 확산되면서 조직이 직면하는 과제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일부 기업들은 완전히 사무실 근무로 복귀했지만 다른 기업들은 주 2, 3회만 출근하는 하이브리드 근무 모델을 유지하고 있고, 또 어떤 고객들은 완전히 원격으로 유지를 해가며 운영되는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조직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협업, 그리고 프로젝트의 투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이런 점들이 프로젝트 관리에 있어 이전보다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조직들은 이제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시킴으로써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모든 프로젝트와 업무가 더 큰 전략적 비전에 맞춰서 정렬될 필요가 있겠죠. 오직 각 팀과 구성원이 동일한 방향을 바라보며 협업할 때 조직의 목표 달성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성과 리스크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에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리스크를 사전에 예측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리스크 레지스터와 모범 사례를 업무에 반영하고 팀 간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 리스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날 업무 관리에 관한 글로벌 트렌드를 알려드렸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도전 과제도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트너 조사에 따르면 많은 프로젝트가 다양한 이유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럼으로써 기업의 기대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죠. 먼저 전략을 세우는 사람과 이를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 간의 격차가 프로젝트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프로젝트의 61%가 전략과 실행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실패한다고 합니다. 또한 실패한 프로젝트의 70%는 부실한 협업, 원활하지 않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명확하지 않은 목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특히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 팀이 효과적으로 협력해야 하기 때문에 조직이 커질수록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해 전략과 실행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문제는 현재 많은 조직들이 실제로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과제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원인은 팀과 시스템 간의 단절입니다. 조직 내 팀들이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서로 단절된 시스템과 프로세스로 인해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단절로 인해 이니셔티브의 진행 속도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그 결과 프로젝트 일정이 초과되거나 실행 계획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어 핵심 프로젝트에 적절한 인력이 배치되고 있는지, 그리고 조직 전체적으로 리소스를 최적화하여 활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가장 중요한 업무에 최고의 인재가 투입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최적의 리소스 할당에 겪는 어려움이 이어집니다.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니셔티브가 일정에 맞춰 완료될 수 있는지, 전략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가시성이 부족한 것도 악순환을 이어지게 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의 업무 환경에서는 여러 차원에서 비용이 증가하고 있죠. 이로 인해 운영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서 처리량 감소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이니셔티브나 프로젝트에서 기대했던 성과와 영향력이 감소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략적 이니셔티브를 그것도 대규모로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조직의 모든 수준에서 전략과 실행을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리더십 차원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OKR을 정의한 후 이를 이니셔티브 포트폴리오나 프로그램 포트폴리오로 정렬합니다. 이후 이러한 전략이 프로젝트 단위와 개별 업무로 세분화되며 결국 팀과 개인이 수행하는 일상적인 업무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정렬 과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조직의 모든 수준에서 먼데이닷컴을 활용하여 전략을 실행으로 옮기고 가시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리소스 할당과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먼데이닷컴이 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이를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사 목표를 명확하게 일치시켜 모든 구성원이 하나의 목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전체 업무를 시각화하여 실행력을 강화시키는 것, 그리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인데요. 각 요소를 하나씩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의 다양한 부서와 팀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효과적으로 협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예를 들어 한 소매 기업이 신제품을 개발하고 시장에 출시하려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제품 개발팀만의 일이 아닙니다. 공급망 관리팀, 머천다이징 팀, 마케팅 팀 등 여러 부서가 함께 긴밀하게 협력해야만 성공적인 신제품 출시가 가능합니다. 즉, 각 팀이 개별적인 목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사적인 목표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공급망 이슈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모든 팀이 하나의 목표 아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각 팀이 그 하나의 목표를 따라서 대응하고 쉽게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전사적인 목표 정렬, 얼라이먼트가 이루어질 때 조직은 더욱 민첩하게 변화에 대응하고 목표를 향해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 효율성은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먼저 단일 통합 작업 공간을 통해 부서 간 협업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각 팀이 개별적으로 업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간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면 커뮤니케이션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협업의 질도 향상됩니다. 또한 효과적인 리소스 할당을 통해 기존 인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직 내 가용 리소스를 최적화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나 자동화와 같은 최신 기술을 활용해 단순 반복 작업을 자동화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보완하면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리더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투명성과 가시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입니다. 즉, 팀이 현재 어떤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조직의 상위 전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시성과 통제력을 확보하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방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겠죠. 또한 언제든지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적으로 수많은 조직들이 먼데이닷컴을 사용하여 어떻게 전략과 실행을 연결하여 업무를 운영하는지 좀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고 두 가지 사례 정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라이브 데모를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우선 여기서는 간단히 장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장표는 OKR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장표인데요. 굳이 OKR을 사용하지 않아도 물론 일반적인 목표를 같은 원리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장표는 먼데이닷컴을 통해 1분기에 OKR 주요 비즈니스 목표를 설정한 예시인데요. 첫 번째 목표 Objective 1은 매출 인상 25%, 즉 Increase Revenue by 25%라고 써 있는 파란색 부분입니다. 그 아래에는 이 전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내야 하는 세 가지 주요 KR, Key Result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KR마다 오너가 있고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타임라인과 각종 수치 등 원하는 대로 트래킹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제 큰 그림을 이해했으니 더 낮은 수준의 실행 항목으로 세부적인 사항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OKR을 사용하는 회사에서는 각 키 리절트 내에 추가 작업을 종종 이니셔티브 또는 액션 아이템이라고 하는데요. 세분성을 더하고 각 키 리절트에 대한 완료해야 할 작업을 이해하려면 보이시는 것 같이 먼데이닷컴의 하위 항목, 서브 아이템을 통해 이렇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또 이니셔티브던 태스크던 키 리절트던 모든 단계에서 업데이트 기능을 통해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중요한 관계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최신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OKR 보드가 설정되고 나면 보드의 정보를 시각화해서 데이터의 다양한 인사이트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장표에서는 차트 기능을 사용해서 누적 막대형 차트를 만들어 각 목표와 이의 진행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트 보기를 사용하면 각 분기별 목표의 진행 상황을 분석할 수 있어서 주간 미팅 중에 팀과 함께 사용하기에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보드의 OKR 데이터를 하나의 시각적 개요로 통합하기 위해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OKR에 대한 다양한 지표를 한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가장 적합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간단하게 보여드렸고 잠시 후 데모도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먼데이닷컴을 통해 전략과 실행을 연결해준 글로벌 사례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회사는 VML이라는 세계적인 수준의 창의성과 데이터, 마케팅 기술을 결합한 3만 명이 넘는 글로벌 에이전시인데요. VML은 전략, 팀, 프로세스를 연결하여 고퀄리티 고객 작업을 제 시간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 과제를 풀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VML은 먼데이닷컴을 통해 모든 고객을 공통된 프레임워크 내에서 관리하며 팀 간 협업을 강화하고 업무 진행 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했습니다. 또 내부 인재를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고객에게 업무 진행 상황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해 고객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이로 인해 VML은 고객 만족도 20% 향상, 인재 배치 시간 2배 단축, 생산성 50% 증가, 계정당 월 7,000시간 절약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VML은 먼데이닷컴을 통해 에이전시로서의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됐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빌즈라는 회사는 1855년에 설립된
전통이 깊은 4만 명이 넘는 글로벌 부동산 자문사로 다양한 부동산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빌스는 내부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분산된 마케팅 팀을 통합하기 위해 먼데이닷컴을 도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마케팅 요청을 효과적으로 추적하고 관리 작업을 자동화해 이전에는 아웃소싱하던 업무를 내부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되어 20만 파운드를 절감했습니다. 또 모든 프로젝트 세부 정보를 한 곳에 통합하여 주요 비즈니스 목표에 맞춰 업무와 리소스를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에게도 마케팅팀의 영향력을 명확히 보여주고 투자 수익을 입증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세비스는 마케팅 아웃풋이 76% 증가하고 연간 10만 5천 시간을 절약하여 수익성 있는 크리에이티브 작업에 재할당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OKR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올해 말에 출시될 기능을 OKR 기능을 살짝 스포해 드리려 합니다. 오늘 데모도 보시겠지만 또 미래에 어떤 기능을 기대하실 수 있는지 잠깐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영상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기능은 지금보다도 더 강력하고 역동적인 OKR 대시보드의 보기가 될 것이고요. 데이터가 훨씬 더 간단하게 배치되고 진행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모든 목표와 진행 상황을 간편히 확인할 수 있고 무엇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무엇이 위험에 처했으며 위험에 처해 있는 그 이유까지도 AI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AI 기능이 모든 수준에서 인사이트를 제공하여 예를 들어 리소스 제약으로 인해 목표 1에 리스크가 있습니다나 지난 몇 주 동안 이니시어티브가 더 느려졌음 같은 내용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제가 AI를 언급했는데요. 이러한 목표 관리에 관련한 AI 기능 외에 수많은 AI 기능들이 이미 먼데이닷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데모에서도 살짝 보여드릴 텐데요. 먼데이닷컴에서는 최대한 접근하기 쉬운 AI 기능을 추가하는데 여태까지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보 추출, 번역, 요약, 라이팅 어시스턴트 등 수많은 기능들이 이미 제공되는데요. 뭐 감정 감지 같은 부분은 먼데이에 접수된 이슈나 요청에서 그 요청자의 감정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미리 감지하고 표시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오른쪽에 보이시는 커스텀 블럭이라는 기능은 챗 GPT 같이 자유로운 프롬프트를 사용해 보드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근데 오늘은 시간상 다 공유 못 보여드렸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 주시면 유용한 정보를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AI만 집중해서 보여드리는 자리를 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트렌드랑 사례 정도를 좀 소개해 드렸고요. 지금부터 심경남 프로님께서 라이브 데모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세션 발표자 심경남 프로라고 합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먼데이닷컴을 이용해서 OKR을 관리하는 것과 그리고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는 것, 그리고 협업 솔루션 중에 지라 슬랙과 연동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데이닷컴을 이용해서 OKR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OKR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에 케빈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OKR은 목표 달성을 위한 프레임워크입니다. 오브젝티브의 O와 키 리절트의 KR의 약자를 합쳐서 OKR이라고 부릅니다. 조직의 목표와 결과를 정의하고 추적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OKR이 아니라 KPI나 MBO와 같은 프레임워크를 도입을 하기도 하는데요. KPI나 MBO는 각각 목표 달성을 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특히 KPI는 좀 보고용 지표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가 일관되고 규정 그 자체를 준수하는 것을 의존하는 제조업과 같은 사업이라면 KPI가 최적의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데이닷컴에서 KPI 프레임워크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OKR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키 리절트를 유연하게 변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는 더 적합합니다. OKR의 O, 오브젝티브는 곧 이루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수치보다는 직원들한테 동기를 좀 부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요. 오프라인 판매 매출 신기록을 세운다, 강력한 웹사이트를 만든다 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키 리절트는 오브젝티브를 이루기 위해서 얻어야 하는 결과입니다. 달성하려는 목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수치와 함께 설명을 합니다. 오프라인 판매 매출 신기록을 세운다라는 오브젝티브 목표가 있다고 하면 매출 3억 원을 달성한다는 키리절트 설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웹사이트를 만든다라는 오브젝티브에는 고객이 웹사이트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한다, 30% 증가한다, 이렇게 수치와 함께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반복적인 업무를 먼데이닷컴을 이용해서 자동화하는 것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는 먼데이닷컴의 기본 기능을 이용해서 업무를 자동화하는 것을 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먼데이닷컴에 들어오시면 많이 보게 될 테이블 화면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가격에 대한 정보가 있고 인원수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그 하단에는 가격과 인원수의 총합이 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좀 중복해서 입력을 할 필요가 없이 한 곳에서 입력만 하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이런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 장표에는 총합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평균값이나 최대값이나 최소값 이런 다양한 형태로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커스터마이징해서 자동화를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문장이 하나 보이시고 그리고 밑줄이 보이실 텐데요. 이 문장 구조로 밑줄을 클릭하는 형태로 이 커스터마이징 자동화를 만들게 됩니다. 상태가 변경될 때 어떤 조건으로 아이템을 그룹으로 이동한다라는 문장인데요. 크게는 어떤 때, 어떤 조건으로 어떤 액션을 취한다라는 코딩 없는 간단한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뒤에 직접 생성을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라와 슬랙과 연동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입니다. 먼데이닷컴은 지라와의 연동이 좀 강력합니다. 지라에서 업무를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하는 것이 먼데이닷컴 쪽에서도 반영이 되고 반대로 먼데이닷컴에서 업무를 생성하고 업데이트하는 게 지라 쪽에서도 반영이 되는 형태로 양방향의 운동이 가능합니다. 또 연동 자체도 매우 쉽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슬랙도 먼데이닷컴 쪽의 어떤 작업을 슬랙에서 알림을 받아보고 반대로 슬랙에서 먼데이닷컴의 작업을 생성하는 양방향 연동이 가능합니다. 이제 직접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먼데이닷컴의 화면입니다. 상단에 바가 보이고 좌측에 사이드 바가 기본적으로 보이고요. 가운데에는 이제 상세 정보가 보이게 됩니다. 선택한 상세 정보가 되겠죠. 보통은 경영진이나 구성원들은 이렇게 빠르고 쉽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대시보드 화면을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좌측 상단에 보시면 오브젝티브별 진행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차트가 있습니다. 바로 우측에는 키 리절트별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팀별로 보여주는 차트가 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차트와 같은 것들은 위젯이라고 먼데이닷컴에선 부르는데요. 이 각각의 위젯들은 클릭을 하면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세부 내용을 클릭하면 이 세부 내용에 따른 상세 정보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료하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각각의 작업별 어떤 담당자가 어떤 타임라인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분기별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분기별 각 작업의 담당자가 어떤 타임라인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월별이나 일별로도 주별로도 변경이 바로바로 가능합니다. 아래쪽에는 워크로드라는 위젯이 들어가 있는데요. 심경남으로 예를 들면 3월, 4월의 작업량보다 2월의 작업량이 좀 여유롭다라는 작업량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위젯입니다. 다른 대시보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파이 차트나 또 숫자가 필요하다면 숫자, 아니면 캘린더 형태, 혹은 배터리와 같은 여러 다양한 기능이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어서 입맛에 맞게 좀 훌륭하게 기본적으로도 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먼데이닷컴에 들어오면 가장 많이 보시게 될 테이블 화면을 보여드릴 텐데요. 2025 목표 진행 상황이라는 가상의 조직에서 OKR을 관리하는 테이블로 들어왔습니다. 아까 장표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고객이 우리의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한다라는 오브젝티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브젝티브를 달성하기 위해 하위에 고객 대기 시간을 5분 이내로 단축한다. 그리고 데이터 표시 속도를 향상시킨다. 수치와 함께 10% 향상시킨다. 이렇게 키 리절트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는 이 키 리절트를 달성하기 위한 실제 업무들이 들어가 있고요. 바로 좌측에는 이 업무에 따른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레스 바가 있습니다. 실제 업무가 어떤 것인지 그럼 클릭을 하면 또 상세 정보를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팀 A라는 팀에서 심경남이라는 담당자가 인프라 업데이트라는 작업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하는 방법을 포함해서 이제 실제 이 인프라 업데이트라는 작업을 하는 팀 A에서는 어떻게 이 먼데이닷컴을 사용하는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A의 보드입니다. 팀 A의 테이블이고요. 팀 A에서는 각 분기별로 해야 하는 작업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언급했던 인프라 업데이트라는 작업은 최상단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이 작업을 펼쳐보면 이렇게 인프라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기존 데이터를 백업하고 스테이지 환경을 업데이트하고 운영 환경을 업데이트하는 것과 같은 세부 작업들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모든 곳에 입력을 할 필요가 없이 한 곳에서만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다른 곳에도 반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하위에 세부 작업들에 대한 상태가 상단에 표시가 되는데 운영 환경 업데이트를 보류라는 상태로 변경하면 변경한 내용이 즉시 적용이 됩니다. 우측에 보면 각 세부 정보별로, 세부 작업별로 그 평가한 정보가 좀 기입이 되어 있는데요. 이 평가에 대한 내용을 상위에 한번 직접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위치는 타임라인 우측 정도로 잡아보겠습니다. 타임라인이라는 이 열에, 이 먼데이닷컴에서는 컬럼이라고 부릅니다. 그대로 직역해서 이 열에 땡땡땡을 클릭하고 오른쪽에 컬럼 추가, 여기서 미러 컬럼이라는 유형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미러를 클릭을 하면 무언가 연결할 수 있는 박스가 나타나고요. 이 연결을 클릭하면 어떤 것과 연결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위에 대한 내용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서브 아이템스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평가라는 컬럼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평가라고 입력하고 선택하겠습니다. 하위 작업들, 상세 작업들에 대한 평가에 대한 평균치가 상단에 표시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변경을 하면 위에도 바로바로 반영이 됩니다. 지금 변경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변경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 더 해보면 이 총 투입 인원에 대한 평균치를 또 평가 우측에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평가 위에 커서를 놓고 오른쪽에 컬럼 추가하고 미러 컬럼 유형을 선택하겠습니다. 연결을 누르고 서브 아이템스 그리고 총 투입 인원이라는 컬럼의 이름을 선택하고 총합도, 중앙값도, 최소 최대값도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시나리오대로 평균값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이 세부 작업에 대한 총 투입 인원 평균값이 상단에 표현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내용을 변경을 하면 상단에 바로바로 적용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미러 컬럼을 이용해서 이 하위의 진행 상태, 진행 중 보류되어 있는 이 진행 상태도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2025 목표 진행 상황이라는 처음 보여드렸던 그 테이블에서도 이 미러 컬럼을 이용해서 구성을 한 겁니다. 미러 컬럼은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조금 다르게 여기 총 투입 인원이라는 정보와 인당 지원 비용이라는 정보가 있으니까 총 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이 옆에 계산해서 넣고 싶습니다.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인당 지원 비용 우측으로 넣을 거기 때문에 인당 지원 비용 쪽을 클릭하고 오른쪽에 컬럼 추가. 여기서는 제한되는 컬럼을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더 많은 컬럼을 클릭하겠습니다. 수많은 컬럼 유형이 있는데요. 오늘 시간상 모두 다룰 수는 없고 수식 컬럼을 추가하겠습니다. 모두에 수식 컬럼이 추가되었고 앞에 새로운 박스가 디스플레이가 됐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AI 어시스턴트라고 나와 있고 리소스 컬럼 함수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총 비용은 투입 민원과 그리고 인당 지원 비용을 곱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컬럼을 클릭하면 현재 생성되어 있는 컬럼들이 밑에 보여지게 되고요. 저는 총 투입 인원을 클릭하고 인당 지원 비용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내용을 곱하면 되기 때문에 커서를 중간으로 옮겨서 별표 곱하기 1을 넣겠습니다. 그 뒤에 설정을 하면 지금 총 투입 인원과 인당 지원 비용을 곱한 총 비용의 값이 자동으로 오른쪽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쪽에서만 수정을 하면 방금 만든 이 수식 필드에서 수식 컬럼에서는 그 내용이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됩니다. 양쪽에서 무언가 반복적으로 작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같은 내용을 한 번 더 AI를 이용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삭제하고요. 다시 인당 지원 비용 옆에 커서를 올리고 오른쪽에 컬럼 추가 수식 컬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AI 어시스턴트 아래 수식 빌더라고 하는 텍스트를 클릭하면 이런 채팅창이 나오는데요. 조금 친절하게 질문할 수도 있지만 약간 불친절하게 총 비용이 필요해 정도로 압축해서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방금 제가 직접 타이핑했던 그 내용이 AI가 제안해주는 내용과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삽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정 하면 방금 제가 직접 타이핑해서 한 수식과 동일한 결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AI 기능은 현재도 훌륭하지만 앞으로는 고도화될 영역이 훨씬 많은 좀 기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영역이라서 조금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본 기능으로 좀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할 수도 있는데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자동화를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상단에 자동화라는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이 자동화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이런 창이 뜨고 저는 어떤 템플릿을 사용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커스텀 자동화 추가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장표에서 봤던 어떤 문장이 보이고 밑줄이 보여지게 됩니다. 잠시 종료하고 저는 이 1분기에 새로 생기는 모든 작업이 신경남한테 자동으로 할당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 작업을 한번 커스터마이징해서 직접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저 상단에 자동화 버튼을 누르고 커스텀 자동화 추가 그리고 자동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이템이 만들어질 때, 이 먼데이닷컴에서는 작업을 아이템이라고 부릅니다. 아이템이 만들어질 때, 그리고 그게 1분기에 있을 때 담당자를 심경남으로 지정한다. 밑줄만 클릭했는데 바로 하나의 자동화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동화 생성 버튼을 바로 누르겠습니다. 자동화가 생성이 됐고요.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담당자 자동화 테스트라는 작업을 신규로 생성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먼데이닷컴의 작업을 생성하는 것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타이핑하고 엔터를 누르면 잠시 기다리면 담당자가 신경남으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2분기 쪽에 동일하게 신경남으로 지정이 되는지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신경남으로 지정이 안 돼야 되겠죠. 1분기에서만 지정되도록 조건을 걸었으니까요. 네. 시간이 지나도 2분기에서는 담당자가 자동으로 바뀌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많은 옵션이 포함되어 있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자동화 기능도 있어서 좀 여러모로 업무의 지원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기존에 어떤 조직이나 어떤 팀에서 지라라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지라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OKR과 연동이 훌륭하기 때문에 음, 저는 가상의 개발팀이라는 그 지라를 사용하고 있는 개발팀이 이 OKR을 사용하고 있는 먼데이닷컴에서 OKR을 사용하고 있는 이쪽에 어, 굳이 지라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버리지 않고 같이 사용하면서 그 개발팀의 내용을 이 먼데이닷컴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보드를 만들어서 연동시키는 것부터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라의 화면입니다. 가상의 개발팀이 사용하고 있는 지라의 환경입니다. 이 환경을 이 먼데이닷컴 새로운 보드와 연동시키겠습니다. 새로운 보드를 추가하겠습니다. 새로운 보드를 추가하고 모든 것을 그냥 기본 제공되는 템플릿으로 생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요. 보드 생성하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빈 보드가 생성이 됩니다. 설명의 혼동을 줄이기 위해서 자동으로 생성된 기존 작업들은 삭제를 좀 하겠습니다. 방금 삭제한 거 보셨다시피 벌크 작업, 대량으로 어떤 거를 삭제하거나 추가하거나 하는 작업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자동화 버튼을 상단에서 눌렀었는데요. 이번엔 연동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지라와 연동을 하겠습니다. 연동 버튼을 클릭하고 상단 검색창에 지라라고 입력을 하면 이런 템플릿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템플릿 사용을 클릭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동화한 것과 동일하게 문장이 하나 나오고 여기에 밑줄 표시가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나씩 클릭을 하겠습니다. 밑줄을 클릭하면서 동일하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싱크를 누르고 지라에서 이슈가 생성될 때 먼데이닷컴에 아이템을 생성한다. 반대로 먼데이닷컴에서 생성할 때 지라에 생성한다. 이런 거라서 단방향과 양방향을 설정하는 옵션이어서 양방향으로 연동할 거기 때문에 체크를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지라의 개발사인 아틀라시안 계정과 그 계정에 로그인하는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기존에 로그인을 해뒀기 때문에 이 버튼이 나오고요. 로그인하고 연결하는 것 자체도 버튼 한두 번이면 될 만큼 쉽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저는 클릭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결시킬 지라 쪽의 환경 개발팀 프로젝트를 검색하겠습니다. 적용이 됐고 나머지는 어떤 컬럼을 지라와 연결시킬 건지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먼저 필수적인 각 작업의 이름, 그리고 양쪽으로 연결시킬 건지 한쪽으로만 연결시킬 건지 설정을 해주고요. 두 번째로는 담당자, 그리고 상태 정도로 이 세 가지 정도 필수 값으로 연동을 하겠습니다. 양방향 연동으로 세 개 설정을 모두 했습니다. 완료하고 나머지 것들은 조건에 해당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따로 설정하지 않고 모든 부분을 연동할 수 있도록 클릭만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동화 생성 버튼을 누르면 방금 생성한 새로운 보드라는 이 신규 보드에 지라가 연동이 되었습니다.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monday.com 작업이라는 신규 작업을 monday.com 쪽에 생성을 하겠습니다. 지금 생성이 됐고요. 이 신규로 생성된 작업이 그럼 지라 쪽에도 신규로 생성이 돼야 되겠죠. 지라 쪽 환경에도 지라로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라 쪽 화면입니다. 반영에 좀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만약에 반영에 시간이 걸리고 있으면 왜 시간이 걸리고 있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행 기록이라는 곳에서 볼 수가 있고요. 어, 지금 정상적으로 원데이닷컴 쪽에선 정성이 됐는데 아마 지라 쪽에서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시도하기보다 이 동일하게 지금 이렇게 자동화 연결시켜 놓은 동일한 방법으로 연결시켜 놓은 보드가 제가 준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방금과 동일하게 연동을 이렇게 해뒀고요. 신규로 다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먼데이닷컴 작업이라는 이 작업을 생성을 했고, 제가 쪽에서는 이게 또 그 생방송의 묘미 같아요. 이게 오늘 그동안 한 번도 이슈가 없었던 부분인데 뭔가 지금 생각에는 아틀라시안 쪽이든 살짝 그 이슈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은 들고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일단 지금은 무언가의 이슈가 있는 관계로 뭔가 더 여기서 생성되는 거는 좀 보여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넘어가서 슬랙하고 연동하는 것을 좀 먼저 보여드리고 그 뒤에 좀 이제 이슈 상태를 확인하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랙 연동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팀 A라는 보드를 좀 설명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여기 상단에 연동 버튼을 누르면 지라와 동일하게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고 검색창에 슬랙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릭하면 여러 가지의 템플릿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기본적인 작업이 생성됐을 때 채널에 알린다라는 템플릿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템플릿 사용을 누르고 아까 그 지라 제품과 마찬가지로 슬랙의 계정과 연결하는 그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기존에 연결을 해뒀기 때문에 클릭을 하고 어떤 채널에 연결을 할 건지 설정을 하고 어떤 메시지를 보낼 건지는 따로 손대지 않고 기본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화를 생성을 하면 벌써 연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팀 A 보드에서 생성되는 신규 작업에 대한 알림이 슬랙 채널로 앞으로 자동으로 가게 될 겁니다.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슬랙 알림 테스트라는 작업을 생성을 했고 슬랙에서 알림이 온 것을 정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슬랙에서 그 아이템을 생성해서 지라 쪽, 그 먼데이닷컴 쪽으로 보내는 작업을 진행을 할 텐데요. 먼저 이 슬랙 채널에 우측 상단에 땡땡땡을 누르고 채널 세부 정보 열기 그리고 통합 기능을 누르면 이 슬랙에 앱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슬랙에 앱 추가를 눌러보면 이런 또 검색창이 뜨고요. 여기서 먼데이닷컴 입력을 하면 이런 앱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먼데이닷컴 앱을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슬러시 먼데이닷컴 입력을 하면 아이템을 생성할 수 있는 이 옵션이 나오게 되고요. 이 옵션을 클릭하면 이런 박스가 나오게 됩니다. 어, 팀 A라는 지금 개인 계정으로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연동해서 생성할 수 있는 보드들이 이쪽에 보여지게 되고 저는 팀 A에 생성을 할 거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생성을 하겠습니다. 슬랙에서 생성한 작업이라는 이름으로 생성을 하겠습니다. 작업이 생성이 됐고 지금 먼데이닷컴에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확인을 하려고 왔는데 바로 밑에 생성이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잘 생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라 연동도 아마 지금 네트워크 쪽에 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서 정상적으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정상적으로 들어와 있네요. 먼데이닷컴 작업이라는 아까 먼데이닷컴에서 생성한 작업이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지라 쪽은 칸반보드 형태로도 이렇게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잠깐 보셨겠지만 먼데이닷컴 쪽에서도 이 칸반보드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연동이 제대로 됐는지 한번
이 취약점 개선이라는 이 작업을 상태를 코드 리뷰로 진행 중에서 코드 리뷰로 먼데이닷컴에서 옮겨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작업이 그대로 지라에도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네, 지금 먼데이닷컴에서 한 액션이 정상적으로 지라 쪽에 적용이 됐습니다. 네트워크 이슈가 좀 있어서 아까는 제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실 수 있는데요. 원래 이렇게 좀 빠른 시간에 자동으로 바로바로 적용이 됩니다. 오늘 세션 2에서 다룰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음, 또 먼데이닷컴은 무료 환경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물론 무료 버전이 조금의 기능적인 제한은 있지만 어, 웹이나 끝나시고 무료 버전 직접 사용해 보시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립니다. 그 무료 버전에 대한 링크는 계속 안내가 되고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하셔서 그 웹이나 끝나시고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심경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세션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실제 보드 구성 방법을 포함해서 저희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이미 먼데이닷컴을 사용 중이시라면 실무에 바로 적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어서 저희가 Q&A 세션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시간상 저희가 사전 질문을 받았던 사전 내용들을 먼저 진행을 해드린 후에 네, 그리고 이제 실시간으로 질문 주셨던 내용들도 가능하면 이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Q&A 세션은 세션 진행해 주신 신경락님과 케빈 박님께서 같이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Q&A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타 시스템 툴과의 연동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프로님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질문이 나왔는데요. 지라하고 슬랙과 같은 이런 메이저한 좀 툴과는 연동이 거의 대부분 지원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도구로 예를 들면 팀즈나 아웃룩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잘 또 지원이 되고요. 이외에 만약에 혹시 지원이 좀 먼데이닷컴 내에서 안 되는 그런 도구들이 있다면 또 마켓플레이스에서 다른 개발사가 개발한 연동을 위한 그 애드온들을 확인하셔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좀 툴과 연동이 좀 가능하고 쉽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라이선스는 전 직원 모두가 있어야 하는지 여쭤보셨는데요. 네, 물론 아닙니다.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뭐 전사 도입이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으니까 어, 필요한 만큼 이제 시도를 해보시고 그 추후에 확장하시는 그런 모델로 많이 사용하세요. 그리고 너무 먼데닷컴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팀에서 시작하는 것을 네,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수로 구매하시면 되고 네, 그걸 월 단위로 계산하셔도 되고 연 단위로 하면 뭐 가격이 조금 더 할인이 되고요. 네, 좀 구매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서도 또 질문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SaaS 플랫폼이다 보니까 크게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유지보수 비용은 네, 없다라고 좀 확신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고객들은 이제 처음에 좀 시작을 하실 때 템플레이트들을 좀 구축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어, 운영하고 계신 업무의 프로세스를 반영하고 싶으실 때 이제 커스터마이징 비용이 있을 때도 있고요. 뭐 아니면 라이센스비가 좀 커졌을 때는 그런 게 포함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네 우선 라이센스비에 뭐 먼데이닷컴의 데이터 관리 비용이나 뭐 클라우드 인프라 관리 비용도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유지보수 비용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경쟁사 제품과 비교해서 먼데이닷컴의 좀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좀 크게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먼데이닷컴 자체가 처음에 생길 때부터 어,
이 유연성을 가장 큰 요소로 생각하고 만들어진 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조차도 저희가 다른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그 위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게 아니라 저희 데이터베이스 자체도 제작을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유연하고 커스터마이징이 디벨로퍼나 아니면 이런 기술자들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수치를 좀 살펴보면 저희 고객들의 한 70%가 비기술 산업에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 말은 뭐 30%는 아직도 뭐 디지털 네이티브나 이런 그 좀 기술에 많이 이제 익숙하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많은 고객들이 비기술 산업이나 비기술 팀에서 일을 하시면서 먼데를 사용하신다는 점은 그만큼 이 접근하기가 쉽고 다양한 유스 케이스를 사용할 수 있고 또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하다는 점. 네, 그 점이 아마 다른 툴들은 우리의 운영 방식, 프로세스를 그 툴에 좀 맞춰야 되는 경향이 있다면 먼데이닷컴은 그렇게 큰 뭐 이 일을 만들지 않고도 지금 운영하고 계신 그 업무 방법에 먼데이닷컴이 맞춰줄 수 있다. 그게 아마 가장 큰 장점일 수도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비슷하지만 좀 두 번째로 이제 먼데이닷컴이 CRM 툴을 출시한 지 뭐 1, 2년 정도 돼가고 있는데 CRM 툴도 좀 상당히 많은 고객들이 찾아주시고 잘 사용해주고 계세요. 그 외에도 먼데이 서비스라는 툴을 최근에 저희가 출시했는데요. 서비스는 뭐 내부적 이 IT 팀 티켓 관리 아니면 뭐 외부 고객들과의 헬프데스크 관리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제품들이 출시된 것을 보실 수 있듯이 이렇게 전사가 사용하기에 매우 좋은 그런 툴이다. 그래서 그게 뭐 개발자들이던 운영팀이던 전략팀 법무팀, 이런 여러 마케팅팀, 여러 가지 많은 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툴이다. 그래서 수십 개의 툴을 관리하는 것을 힘들어 하시는 그런 고객들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두 요소가 아마 다른 경쟁사들과 비교를 해보셨을 때 좀 특출이 이제 나타나는 그런 네,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뭐 이미 좀 많이 나와서 뭐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큰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어, 뭐 서비스 같은 경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먼데이 서비스라는 그런 새로운 제품은 거의 AI를 기반으로 해서 이 좀 많이 구축이 된 네, 그런 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네, AI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준비된 세션은 여기까지이고요. 또 혹시 네. 새로운 질문이 들어온 게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라이브로 들어온 질문들은 거의 다 답변을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저희가 좀 다룰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서브 아이템을 몇 뎁스까지 만들 수 있는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서브 아이템은 현재는 뎁스를 더 좀 만들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최신에 그게 출시가 됐거나 아니면 지금 베타로 나와 베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몇 서브 단계 더. 레벨을 몇 맞아요. 단계 더까지 네, 가능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도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네, 전달해 아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두 단계인가 세 단계 정도 그죠? 더 네, 이렇게 늘릴 수 베타. 있는 걸로 그 네. 기능이 적용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럼 시간상 여기까지 Q&A는 진행하도록 하고 저희가 이제 다 대답해드리지 못한 뭐 사전 질문들이나 그런 것들은 저희가 모아서 추후에 답변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혜인 매니저님께서 네, 마무리해 주시고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션을 통해서 전략과 실행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방법, 그리고 먼데이닷컴을 활용하여 목표를 시각화하고 협업을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공유한 내용이 여러분의 조직에서 더 나은 협업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 있다면 언제든 저희 오픈소스 컨설팅으로 문의해 주시고요. 웨비나 종료 후에도 피드백 남겨주시면 더 나은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난 후에 저희가 설문조사 링크가 노출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참여해 주시면 100분 선정해서 커피 기프티콘도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설문조사까지 놓치지 마시고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웨비나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